얼굴은 북한의 불통력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은 신당을 국가로서 고려하는 28년을 기하고 김원원 박사의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김원원 박사는 5.18은 북한이 수호한 대륙날 강력과는 42개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시간에 걸쳐 PPT로 전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과 30은 42의 증거 중 단 하나의 증거에 대하고 반론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5.18은 이미 민주행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대법원의 김원원 박사 상고기가 판결은 북한군은 개입 표현에 대하여 2010년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상황에서 변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일사 부결의 원칙을 유지한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를 부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김원원 박사가 제출한 42개 북한군 개입 증거에 대하여 대법원과 2심이 부정하고 탄핵하려면 42개 증거에 대하여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대법원과 2심은 그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김원원 박사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과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소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 그리고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기각 판결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범죄적 판결문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원원 박사의 상고기각 판결과 김원원 박사 구속사건을 마주하면서 이 땅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가, 과연 대한민국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치 시스템이 작동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취임식에서 35번, 8.15 경축사에서 33번, 유엔 연설에서 21번 강조하였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5.18 역사 왜곡처벌법 방치, 국힘당 전 의원 참석 지시와 수석비서관 각 부처장관 국힘당 국회의원 전원을 이끌고 KTX 특별열차편으로 5.18 광주 망월동 기념식 참석, 대남 모략 공작 5.18 영화 니문의원 교양시의 주제곡 니문의원 행진곡 제창, 5.18 정신 헌법 토론, 호남 기반 민주당 영원한 국회성악 중대 선거구 발언, 연방제 목적 내각제 개헌, 북한방송 채널 부여 개방, 대한민국 건국부정 제주 4.3 사건 추념식 참석, 명예회복 위한 중단 없는 지원 약속,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라는 표현, 대한민국 건국부정 여순 발라 사건 사망자 45명 희생자로 명칭 공식 인정, 향후 2년간 진상조사, 2024년부터 생존자에 대하여 의료 생활지원금 지급,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즉 약속만 하면 모든 것 지원 및 재래식 군축 추진, 문재인 국군 해체 승계 및 가속화,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24시간으로 확대, 문재인 산불정책 계승, 항복문서인 남북군사합의서 유지, 대공기능 무력화 국정원 방치, 민간인 주요직제 감첩 침입 개연성 높은 군안사 방치,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및 보상 약속, 국민연금 등의 삼성전자 포함 모든 대기업 지배에 의한 국유화 또는 중공화 진행. 현재 대한민국은 무늬만 자유대한민국이지 현재 중국 공산당 북한 살인 독재 주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불법, 타락, 비리, 체제 부정 등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만원 박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과 지만원 박사 구속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5.18 광주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5.18 세력으로부터 내각제 개헌을 저지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시키고 지만원 박사 구명을 위한 자유우파 제 단체가 하나가 되는 5.18 폭동이 들어가는 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만원 박사는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복 목적의 북한군 주도의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통찰력과 예지력을 겸비한 훌륭한 학자이며 자유대한민국 우익의 표성입니다. 우리는 지만원 박사께서 부탁하신 사상전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전두환 리더십과 결정적 증거 42개를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5.18 광주가 자유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 현실을 방치하면 자유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자유대한민국 제 세력은 모두 일어나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만원 박사께서 구속되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 있으며 모레는 모두 구속되고 종국에는 저들에 의하여 죽임을 면치 못하거나 노예가 되어 비굴하게 식량과 목숨을 구걸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싸워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비굴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우리 모두 깨어나 자유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일어나 싸웁시다. 2023년 1월 16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다음은 5.18 역사학회 또 5.18 학술원 우리 이도 회장께서 말씀 읽겠습니다. 멸공! 지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5.18 북한군 개입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은 2012년 12월 27일 이미 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건 학문의 자유라고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역사 연구하는 건 학문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이건 무죄를 딱 선언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 13조 1항에서 일사부자리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 원천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효투쟁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종전의 그 일사부자리 사항은 민사소송법 451조 10항에 의해서 동일한 사항을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사항이 재심 청구사항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42개 요건에 대해서 어떤 하나도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흠이 있는 시무이란 말이죠. 중대한 흠결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구항에 의해서 민사소송법 451조 9항에 의해서 재심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투쟁과 동시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이 뭡니까 투쟁에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국힘당에 촉구합니다. 현재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계엄군을 가해자라고 봤어요. 계엄군을 가해자라고 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더군다나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위원장 이해 당사자야. 이해 당사자가 무슨 중립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빨리 개정하고 송선태, 안종철을 빨리 퇴출시킬 것을 국힘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국힘당의 정치 문화입니다. 국힘당이 왜 저렇게 떨어졌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YS가 어떻게 됐습니까? 5.18은 북한군이 김대중과 북한군이 짜고 친 내란이라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5.18 단체가 아니라 YS였습니다. YS가 있고 국힘당의 그 후예들이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준표가 앞장서가지고 박즉 대통령이 임기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켜가지고 처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에 존중하는 역대 대통령이 세 분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YS를 거기다 걸어놨어요. 난 김영삼 얘기하고도 싶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사진 떼라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야 우파를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강력히 국힘당이 지금이라도 자각해가지고 제대로 정치 문화를 세우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야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 행진을 즉각 중단하라. 저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년에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했어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 뭡니까? 대깨문, 그리고 개딸들, 이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는 명령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전쟁이다. 전쟁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전쟁의 전사로서 앞장서서 달라. 전쟁에서는 사기, 뭡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게 다 허용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이가 그들의 이 전의대한테
명령을 한 것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재 전쟁은 뭡니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이게 민주주의 후퇴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서둘러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이들한테 지금이라도 더 이상 죽기 전에 진실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춥지만 얼음 땅 밑으로 돌 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come. 네, 우리 이두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치지 마세요. 치지 마시고 연호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지 마시고 연호도 하지 마시고. 네, 다음은 육사 총국동지에서 성명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창우 장군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충성! 육사 국동지의 박창우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중앙지방법원은 김한원 박사에 대하여 무관 강주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2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지 박사님은 이에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노정희 판사는 5.16 측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 대법원 피고인 김한원 박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죄로 2년 징역형을 선고했고, 오늘 지 박사님은 형집행을 위해 그것으로 떠났습니다. 지 박사님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 재판에서 위와 꼭 같은 사건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물에 의해서 5.18 민주유공자들이나 5.18 운동 참가자들의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18 측 검사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개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 박사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2012년도 대법원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판해가지고 대법원 노정희 판사는 10년 전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명예훼손죄로 지 박사님을 2년으로 선고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법관들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10년이 지나 다시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난 일로서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관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라도 지 박사님을 꼭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왜 그랬느냐? 대법관 노정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에서도 대법관까지 올라가 깡패돈 받아 엉터리 판결한 놈이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법관되고 깡패돈 받아 부자 되고 싶었던 것이 너희들 고시 공부할 때 너희들 인생의 목표였느냐?
힘을 줬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많치는 인간들인 대법관하고 선관위원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범죄는 국기문란죄로 공소시효 없이 극형에 취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자들 내일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국가 반역죄로 반드시 역사에 기록이 되어 구세까지 두고두고 남는 짓을 너희들은 한 것이다. 두려워해라. 국민들은 너희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자, 알았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충성. 예, 박수 쳐도 된답니다. 연호도 하셔도 돼요. 집회 신고를 해놨답니다. 예, 그래서 마음껏 외치고 연호하시고 구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은 그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이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오상종 단장님 나오세요. 네, 지금 민종홍 대표님께서 잘 모르셨나봐요. 여기 구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너무 이제 격정적인 말씀들을 앞에서 먼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차분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지금의 국민의 몫으로 들어갔던, 이거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이동욱 기자라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5.18과 관련돼서 북한군 개입 조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JTBC 등에 나와서 북한군 개입은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소위 우리 우익진영의 대표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믿고 그 5.18 진상규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요소를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지검 111호실에 가서 호송차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상고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지만은 박사가 시스템 클립에 올린 인사말이다.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실형 2년에 중형이 확정된 이유는 필시 지만은 박사가 5.18 시민군이 헌법 제정 권력 또는 헌법 수호 세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국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사법부에서 내려지기도 전에 뇌물죄를 인정했던 헌법재판소처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한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정까지 해버렸다. 이번 판결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존속해야 할 정당성이 몰각되었다.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특별위원회 권한마저 침범해가면서까지 유죄 판결을 확정지은 대법원이야말로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침해했다. 승복할 수 없었던 지만은 박사는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합발입니다라고 응수했다. 형벌이나 사회적 처벌을 하려면 어떤 사람의 타인에 대해 해악을 끼칠 의도, 악감정, 행위 그리고 나쁜 결과까지 있어야 합니다. 지만은 박사의
북한군 개입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한 광순 논쟁만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수백 명의 광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의 5.18 유공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더 문제다. 그렇다면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에 대해 시비한 지만원 박사의 사상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닌가.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감정, 사상, 의도가 처벌 대상이 되고 사상의 비열함이 행위의 비열한 만큼이나 강력한 복수가 필요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면 모든 법정은 사실상 이단자를 신문했던 종교재판소로 변한 것이다. 가장 결백하고 신중한 행동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나쁜 희망, 나쁜 견해, 나쁜 계획도 여전히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5.18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 때문만은 아니다. 11.6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변형의 주장이 드셔졌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편파성을 띠게 마련이다. 당시 정치권의 민주화 요구에는 소위 민족 진영이 합세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국적 활동은 반드시 국가의 정체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1980년 봄 정치적 해병기에 도래하자 현실의 불만을 품은 정치적 지도자들은 당시의 정부 체제를 부인하고 국민들의 모든 불편을 해소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체계화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외적 상황은 지도자의 웅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었다. 과연 대중경제론, 민족경제론을 신봉하는 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 1980년대 과격한 정치적 요구는 국민들로 하여금 현실 가능성이 낮은 정치개혁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애국은 기존의 확립된 정치체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1980년은 사회의 안정과 체제의 항구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최상책기였다.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는 변혁의 요구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5.18에 대하여 수십 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지만원 박사가 호송차를 타고 곧 서울구치소로 간다. 5.18에 대하여 말하고 말해온 자유가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그 자유를 구출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 자유를 구출할 의지라도 있는 것인가? 지만원 박사와 함께 호송차를 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말할 자유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제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이나 어떤 현장에 가보면 우리 선배 세대들만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그 주역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당신들만 나오시느냐? 왜 당신들이 소위 말해서 저와 같은 역할을 못하시느냐?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시는 이 간절함만 말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실 텐데 하는 약간 아쉬움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이 지만원 박사님 혹은 그분이 남기신 숙제 내주신 그 2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내 가족과 내 주변 지인들을 설득하고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 있을까? 즉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들은 또 제가 어제까지도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호흡단 오상종 단장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가 많이 어린데도 불구하시고 아주 그냥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 백선 TV 그리고 국본의 공동대표이신 구성재 대표님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18 명예회복위원회 어디경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구성재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간략히 우리의 할 일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파의 지도자들이, 성각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으로 5년간 고생을 하셨듯이 우리 우파의 성각자 지만원 박사님 또 수감되는 이런 비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은 5.18을 성역화해서 지역을 성역화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5월 10일 1948년 우리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제주도 4.3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5.18은 왜 일어났습니까? 1980년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자, 김한원 박사의 연구는 이제는 통념이 되었습니다.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3년에도 인정이 되었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아류 대법관들이 그걸 뒤집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3대 0이었습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모두 좌빨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전히 2대1입니다. 좌빨이 2입니다, 여러분. 행정부만 빼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붉은 마수들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준동이 지만원 박사를 감옥으로 이렇게 낚아채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 이번에 대법원 제3부라고 하는데요, 그 주심을 맡은 노정희 판사가 아니죠, 정치꾼입니다.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적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 여러분들이 아직 구속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노정희 판사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대법관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노정희 씨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은 판단을 해왔어요. 네. 남편이 또 한의사라고 그러죠? 근데 한의사이면서 한의사와 관련된 판결을 내려서 한의사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노정희 판사에 대한 우리 자유시민들의 힘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당할 때 5년간 수감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너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또 하나의 우파의 지도자 성각자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우파 지도자를 이번에는 다시 수감시키고 큰일이 났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다음은 우리입니다. 아까 여기 어디 계십니까? 서명수 대표가 아까 공수여단 5.18에 나서셨던 그분이 다음은 나일 수 있습니다 라고 걱정을 하시던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그 대상이 두 대상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의구현 사재단입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인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학술적 분석과 연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걸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천주교가 붉게 물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상식입니다. 상식.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과 뜻을 모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 1차 목표가, 저는 좌빨 판사이자 이번에 좌빨 판결을 내려서 우익의 성각자 지도자를 수감시킨 노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과 뜻을 모아서 국민적 심판 반드시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2대1입니다, 여러분. 행정부를 빼고, 행정부도 검찰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 자유 애국 시민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았다 치고 2대1입니다. 2대1. 입법부와 사법부는 아직도 좌빨의 마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 김명수 퇴임이 오는 9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퇴임하면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파 애국 대법원장이 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입법부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문회 통과를 안 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뿔뿔이 헤어지지 말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아주 슬픈 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기와 힘을 내서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종인 판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될 대상이라고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성준 대표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 새벽부터 이 김한우 박사님 구속을 규탄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이 현재 독재국가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재국가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손을 들어야지. 그러면 다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거네. 손을 들어야지. 네? 그죠? 자유대한민국은 현재 독재국가입니다. 오늘 손 들어야지. 독재국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만원 박사님 구속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다 확인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김정 대표께 돌아가셨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지난 7월 28일 날 저 대법원에서 인천 연수울 선거무효소송, 특히 선거무효소송의 대법관 판결, 이것은요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법원의 지만원 박사 상고기각 판결도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함 또한 범죄적 판결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사법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고, 우리의 억울함도 언론이 전달하지 않고 있고, 우리를 대변할 정당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희망고문,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무슨 희망고문,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까? 북한 방송 개방한다는데, 5.18 정신을 헛발이 뜯는다는데, 중재선거고, 선거구제 바꾸고, 내각제 개헌한다는데,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희망고문하고 있어요? 윤만세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윤만세 하지 마세요. 결국 다 죽습니다. 보세요. 죽는 거 오늘 지만원 박사님 구속되는 거 하나 눈 뜨고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희망 고문하고 희망에 나오면요 대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외쳐야 됩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 5.18 광주 세력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헌법 위에, 자유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5.18 광주 세력 물러가라! 네, 마지막으로 5.18 명예회복위원회 우리 어드경 회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듣고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할 때 애국가 1절 그리고 만세 삼청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18 군경명예회장 어드경이고 지만원 박사 경호단장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12일 날 대법원에서 없는 제도 만든 빨갱이 판사 새끼들, 앞에 연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동일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대한민국 똑같은 대법원에서 2023년은 유죄를 만듭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 당시 5.18 때 계엄군이었습니다. 광주는 부대 소속이 틀려서 내려가지 않았지만 제 28명에게 제 동기생 3명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바뀔 때마다 5.18을 울고먹어요. 역대 정권 때서부터 노태우도 울고먹고 김영삼도 울고먹고 노무현도 울고먹고,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박사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 추운 날씨에 애국 동지하고 유튜버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야 하지 마라. 근데 박사님 20년 동안 혼자 싸우셨지만 박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저희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민중욱 대표님, 오삼종 대표님, 김선진 대표님께 자 이렇게 해야겠다 열리 제쳐놓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만원 박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았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이 나는 병보석을 원치 않는다. 83세 노구에도 병보석을 원치 않는다. 참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며칠 전에 국정원장을 여기만 서운이 있었죠. 이 개잡놈은 혈관질환이 있다고 병보석 신청했습니다. 박사님은 이게 나의 주어진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2년 다 채우고 나오시겠다. 눈물이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계신 분들은 무기를 갖고 싸워라. 전두환 리더십 5.18 작전 북한군 결정적인 증거 42개 이걸 갖고 많은 홍보를 해서 5.18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책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국힘당이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당대표로 나선 김기현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구 의원을 설득시키고 감시하셔갖고 5.18 헌법 정신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연사님들의 말씀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송선태 장관급이지만 송선태 광수일을 작업을 하다가 지만원 박사님한테 걸려서 지만원 박사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즉 지금은 오늘 국힘당이죠. 국힘당에 추천한 이동우, 그리고 페넨마이크의 정유재 부역자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하고 조금 아까 5.18 역사학술원 원장 이동호 원장님 저하고 공동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끝끝이 찾아 나서서 걔네들 처벌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원래 당초에 이 사건이 6개 병업 사건이었지만 그 김사복 사건 재판이 18일 날 있습니다. 18일 날 동관 425호에서 있는데 얘네들이 과거 전 정권에서 이재수 김호 사령관을 국민들 앞에 개망신 줬듯이 아마 제 생각은 지만원 박사님을 수의로 잊고 재판석에 참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지하 주차장 거정 안내를 해서 수갑도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탑승하셨습니다. 방금 연락 오길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신 추운 날씨에 나와서 응원해 주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호 단장으로 여러분께 애국동지 여러분, 애국 유튜버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같이 투쟁을 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애국가 1절을 하고 만세삼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 같이 하겠습니다.
만세 선언.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애국 동지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책 어디 있어? 책. 얼굴 안 찍어도 되지? 네. 찍어도 돼요? 저는 달라. 네.